제 조국 케냐의 땅은 오랫동안 희망보다는 눈물을 품어온 땅이었습니다. 대지의 여신은 풍요 대신 병든 감자를 내어주었고 우리 80만 감자 농가들은 그저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농민의 95%가 병든 씨감자를 다음 해에 다시 심는 절망의 순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물론 이 절망을 끝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해외 원조 단체들이 케냐를 다녀갔습니다. 특히 단기 성과에 집착했던 중국식 농법은 지금도 뼈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무섭게 화학 비료와 농약을 쏟아부으며 일시적인 수확량 증가를 자랑했지만 불과 3년 만에 저희의 소중한 땅은 생명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토양은 극심한 산성화로 초토화되었고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끝이라고, 이 땅은 저주받았다고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땅에 더 많은 것을 쏟아붓는 대신 씨앗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을 더 퍼붓는 대신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뿌리까지 온전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십 년간 들어왔던 방식과는 정반대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역발상이 케냐 정부는 물론 아프리카 최대 농업기구까지 경악시킨 거대한 기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케냐 농축산연구소에서 평생을 감자 연구에 바친 한 명의 연구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모든 진실을 바로 이 자리에서 증언하려 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저희가 겪어온 절망의 깊이를 아셔야만 합니다. 케냐에서 감자는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80만 농가의 살림이자 무려 270만 명의 생계가 달린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 자원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케냐의 감자 생산성은 세계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농사를 짓는데 결과는 늘 처참했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저희는 수십 년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가 씨감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우량 씨감자를 사용하는 농가는 전체에서 4~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5%의 농민들은 작년에 수확한 병든 감자 중에서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것을 골라 다시 심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양에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는 감자 품마름병과 역병 같은 질병들은 그렇게 매년 어김없이 우리 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저희 연구원들과 농민들이 절망 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바로 그 씨앗부터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땀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시작 전부터가 잘못되었으니 결과가 좋을 리 만무했던 겁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토양을 바꾸고 비료를 바꾸고 농사법을 바꾸라고 조언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원조, 또 다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라는 먼 동쪽 나라에서 새로운 팀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스쳐 지나간 수많은 외국인들처럼 곧 두 손 들고 떠나게 될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패배감에 젖어 있던 어느 날, 마침내 한국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일명 코피아 케냐 센터가 문을 열었고 한국의 기술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거창한 이론을 들고 와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까. 하지만 그들은 저의 예상을 첫날부터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저희 연구소의 회의실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의 감자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펼친 것은 두꺼운 보고서가 아니라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였습니다. 그들은 섣불리 진단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듣고 보고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외국 전문가들을 만나왔지만 이토록 겸손하게 현장의 목소리부터 듣는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주간의 현장 분석이 끝난 후 그들이 제시한 해법은 저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완벽한 무병 씨감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먼저 실험실의 무균 작업대 위에서 감자의 생장점 일부를 떼어내 조직 배양을 통해 바이러스 없는 어린 묘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어린 묘를 흙이 아닌 공중에 매달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에어로포닉스, 즉 공기 수경 재배라는 기술이었습니다. 뿌리를 공중에 노출시킨 채 영양분을 안개처럼 뿌려 감자를 키운다는 개념이었죠.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저와 제 동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네, 흙도 없이 공중에서 감자를 키운다고요? 평생을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희에게는 그야말로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반신반의하는 저희를 뒤로하고 한국팀은 작은 실험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실험실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직 배양을 통해 태어난 깨끗한 무병묘가 자라나고 마침내 공중에 매달린 뿌리 끝에 제 새끼 손톱보다도 작은 영롱한 초록빛의 병 없는 씨감자가 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작지만 그 어떤 병에도 감염되지 않은 완벽하게 깨끗한 씨감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케냐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멸균된 실험실 안에서 작은 희망의 싹은 그렇게 텄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과연 이 연약한 희망이 척박하고 냉혹한 케냐의 진짜 땅 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태어난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한국팀과 함께 완조이 지역의 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그곳에 실험실에서 키워낸 병 없는 씨감자들을 심었습니다. 농민들의 눈에는 기대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고 저희 연구원들은 그저 마른 침을 삼키며 밭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마침내 수확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파내는 흙 속에서 예전에 그 작고 병든 감자가 아닌 굵고 깨끗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쏟아져 나왔습니다. 곧바로 개측이 시작되었고 결과는 저희 모두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 케냐 농가의 헥타르당 평균 생산량은 고작 6.5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범마을의 생산량은 최대 25톤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4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확량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이 수십 년간 연구하고 노력해도 넘지 못했던 그 절망의 벽을 한국의 기술이 단 몇 년 만에 가뿐히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씨감자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은 저희에게 통합기술 패키지라는 시스템을 선물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저희 케냐의 현실에 맞춰 물 사용량을 70%나 절약하는 시스템을 보급했습니다. 힘들게 수확한 감자를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 기술까지 전수해 주었죠. 씨앗에서부터 재배, 저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완조이 마을의 성공을 본 이웃 마을 농민들이 제 발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기술이 기술을 전파하고 희망이 희망을 낳는 자발적인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밭은 이제껏 본 적 없는 풍성한 수확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이 감자들이 농민들의 텅 빈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밭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농민들의 가정에도 똑같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슴 벅찬 것이었습니다. 시범마을 농가들의 소득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다시 한번 숫자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참여 이전 한 가구당 벌어들이는 연평균 소득은 33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들의 소득은 평균 1478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무려 4.4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신화와 같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4.4배라는 숫자는 단순히 종이 위에 찍힌 잉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다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고 부모님들의 얼굴에서 걱정의 그늘을 걷어내는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던 한 어머니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선생님,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배 골치 않고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게 됐다고요.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팀이 단순히 기술만 던져주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 현지 언어인 스와힐리어로 된 농업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만들었죠.
마을 한가운데에는 주민들이 언제든 모여서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장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기술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에 직접 낚싯대를 쥐어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먼 땅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농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성공은 보석처럼 귀하고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시범마을에서 피어난 기적의 소문은 저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던 정부 고위 관료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소득 4.4배라는 믿기 힘든 데이터 앞에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도 나이로비에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시골 마을까지 검은 세단들이 줄을 이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 농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아프리카 녹색혁명연대의 수장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밭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병든 감자만 보아왔던 그들의 눈에 땅속에서 막 캐낸 튼실하고 깨끗한 감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모습이 들어오자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이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흙을 묻혀가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며칠 뒤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케냐 농업의 미래입니다. 그 한마디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움직이는 시작이었습니다.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국의 작은 원조 프로젝트는 마침내 국가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케냐 정부와 아프리카 녹색혁명연대가 힘을 합쳐 케냐에서 감자를 키우는 농가 15만 명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감자 농사를 더 잘 되게 하고 더불어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 출범식의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조명이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그 순간 제 온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 병든 감자가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가슴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중심에 서 있구나.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케냐라는 한 국가가 한국의 기술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위대한 변화를 아프리카의 다른 형제 국가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케냐 국가 사업의 출범은 국내의 승리였지만 이 기적의 파동은 국경을 넘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뤄낸 성공 모델은 한국의 농업 기술이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의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저 멀리 몽골의 초원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만들었던 변화는 바로 여기 우리 아프리카 대륙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 나라인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 농업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이 저희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안내를 받으며 완조히 시범마을의 밭을 걸었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질문 속에서 저는 수년 전 절박한 심정으로 선진국을 찾아다녔던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안내하며 밭을 걷는 내내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프리카 전역의 형제들이 희망을 찾아 바로 우리 케냐에게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조를 받기만 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의 성공 경험과 기술을 나누어주는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방식은 단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넘어 어장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법까지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죠. 우리 케냐는 이제 더 이상 국제 원조 지도 위에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수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당당한 주역으로 아프리카 농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희망의 등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가 수확한 것은 실로 위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기적을 통해 세 가지의 값진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째, 우리 농민들은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고 마침내 경제적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둘째, 우리 케냐는 고질적인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식량 안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아프리카 대륙을 선도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흙과 가난을 동일시하며 농촌을 떠나던 아이들이 이제는 농업을 미래산업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케냐의 농업대학은 희망을 찾아 몰려든 젊은이들로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땅에 심은 것은 그저 썩지 않는 시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위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우리의 밭을 되살렸고 존중을 통해 우리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어루만졌으며 희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이제는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다른 형제 국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 희망을 심고 빈곤의 대지에 자립의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작은 감자밭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기적의 진정한 유산일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케냐의 밭에서 시작된 이 희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